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문제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집을 푸는 거는 뭐 기본서에서 그동안에 쭉 했던 내용, 이것을 정리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다가 정확하게 답을 못 고르시면 꼭 해야 될 일이 기본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해당 부분을 찾아서 그 기본서 내용을 한번 읽고 문제를 다시 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해설 보고 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틀린 문제는 기본서로 확인해라. 즉 발췌독을 잘 해야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총 뭐 20강으로 해가지고 뭐 20강인데 약간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강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20강을 전제로 해가지고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100%다 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같은 문제라든지 또는 비슷한 문제, 같은 문제는 없겠죠. 유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편제가 앞에 요약이 되어 있고 뒤에 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요약부터 일단 기본서를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문제집 풀기 전에 기본서 한번 쫙 해당 부분 읽어주시면 좋은데 거기 안 되신 분들은 요 요약이라도 확실하게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약부터 먼저 하고 문제를 하겠습니다. 요약을 간단하게 보시면 1번에 용도별 주택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각 네 가지씩인데 이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4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주택법은 단독주택 3개, 공동주택 3개 이렇게 한 개씩 작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에서는 공간이 빠지고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법령, 주택법령,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수가 틀리죠. 자, 단독주택에서는 일단 종류가 건축법령상 보시면 4가지인데 그 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하숙집, 다가구주택은 자취집, 궁극적인 차이집은 취사시설이 있다 없다. 취사시설이 있는 것을 독립된 주거 형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니까 독립된 취사구조가 없겠죠. 그래서 다중주택의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거기 2항에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1개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332하고 층수가, 이때 주택 층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층 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자취집이죠. 그래서 그 본문 보시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하고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그 1항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3개층 이하고, 단 1층 전부를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나머지 부분을 주택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에 1층이라도 층수를 제외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2항에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합계가 662하고 3항에 동별 세대수 합한 세대가 19세대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 요건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머리 따서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아파트는 땅간 안 보죠. 그냥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4개층 이하 중에서 이제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는 4개층 이하죠. 5개층 이상은 아파트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로 구분 가능하죠. 층수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숙사는 취사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걸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기숙사라 그러는데, 특히 뭐 개정 전에는 뭐 100%다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학생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자, 취사시설 중심으로 규정을 해놨죠. 전체 50% 이상이면 요거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주택법령에서는 아닙니다. 준주택에 들어가죠, 기숙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수 산정 여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은, 자, 1층인데 일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다 빼죠. 그 다음에 1층인데 층수에서 빼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은 1층 전부를 뭐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단독의 다가구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부분으로 쓰는 경우에, 주택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에 그때 1층 부분을 층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규 시간에도 많이 했던 내용이고, 그 오른쪽 이항 도시형 생활주택도 역시 법규에서 당연히 하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안에 종류가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단지형 그 연립과 다세대는 자기의 고유한 개념이 없고, 원룸형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됐을 때 외관이 다세대면 단지형 다세대, 외관이 연립주택이면 단지형 연립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요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1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50 이하여야 됩니다. 최소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최대만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양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원룸이기 때문에 한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완화 규정을 단서에 두고 있죠. 그래서 좀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히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 할 수 있다. 2개 이상은 안 되고요. 3개, 4개는 안 되고 투룸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층에는 못 만듭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조건 공동주택입니다. 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외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원룸 주택에 해당될 때 그 문장 구조가 똑같죠. 둘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 층수를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 도시형이 아니고 기본 꼴인 그 다세대와 연립 같은 경우 4계층 이하로 짓는데 이거는 권장하기 위해서 1계층 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건물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적어놨죠.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입니다. 그럼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1세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준주거 상업지역, 이거 용도지역의 특성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필요한 동네인데 지역인데 보시면 역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어쨌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도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 개념도 조금 개정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국민주택입니다. 자, 일단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죠.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서 동시에 돈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첫째 보시면 1.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주택. 돈이 국지주지한테 나왔다. 그 다음에 2. 국가지자체 재정, 도시주택기금. 자,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국가지자체의 돈주머니나 도시주택기금이라는 돈주머니에서 꺼내서 여기서 자금을 지원받으니까 돈을 꺼내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돼 있죠. 그 1항과 2항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크기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전용 면적이. 거기에 해당 국민주택이고 해당되면 그 외에는 싹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사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주택이 수도권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고 동시에 2.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 돼 있죠. 그거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4번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 합계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4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수 기준과 주거전용 면적 합계 기준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혼합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적용되는 법률이 틀리죠.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될 것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그것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섞여 있을 경우에 관리 규정이 각 해당 법률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의해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합의해서.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놨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입주자 대표이와 임대사업자는 관리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즉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고요.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이가 구성된 혼합단지, 즉 임차인 대표이가 구성된 혼합단지. 그래서 임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임차인 대표이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라면, 20명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구성돼 있다라면, 2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그때는 먼저 입주자 대표이와 관리 공동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이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 협의사항이란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으나 공동으로 결정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공동결정사항 중에서 공동결정사항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항의 관리방법 결정과 위탁 주택관리업자 결정 부분, 위탁관리 선택했을 때 그거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이나 임대사업자가 할 것입니다. 즉 공급면적 2분의 1 초과해서 관리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2항처럼 공동관리 결정사항 중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주요시설 교체 보수,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사용해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사항,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된 거, 특수금과 관련된 거, 관리비용과 관련된 것, 좀 이제 돈 쓰는 거죠. 요거와 관련된 것은 거기 면적,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 관리하는 입대나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것이다. 근데 보시면 2분의 1 초과,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럼 양쪽 1항, 2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1항, 2항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3분의 2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 부분을 해결한다. 왜? 적용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06번의 준주택입니다.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준주택입니다. 종류가 4가지죠. 옛날에 고시원이라 불렀던 거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관리주체. 그래서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같은 거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에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주체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위탁 운영하려면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뭐 헬스장이면 돈도 받고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이런 거 나왔던 사람한테 하고 싶어 하면 임대를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따를 텐데 따라서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1항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등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그래서 주택법령에 의해서 뭐 임대 분양 공동주택이나 임대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그 건설 임대주택 뺀 건설 분양 공동주택을 말하겠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주택 중에서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 분양이니까 입주자 대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고요. 이 동의서가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은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등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임차인 등 과반수 동의로 하겠죠. 그러니까 안에 구성원이 틀리니까 그것만 틀리지 용어만 틀리지 숫자는 똑같죠 지금. 3항은 주택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건축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3항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 주민 공동시설이겠죠. 주민 공동시설. 운자를 공자로 바꾸세요. 주민 공동시설은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나 그 1항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공동 구분 관리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관리는 자, 일단은 뭐 제한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할 수 있죠. 입대가 공동 관리 구분 관리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 공동관리 구분관리의 범위, 비용 변동 구시장치 이런 걸 공고를 해가지고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공동관리, 구분관리. 공동관리는 여러 단지를 묶어서 구분관리는 한 단지를 쪼개서 하는 것이다. 공동관리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구분관리는 보다 높은 질 높은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을 오히려 더 드는 경우죠. 구분관리 같은 경우는 구분관리는 최소 500세대 이상 쪼개야 됩니다. 전문관리인 주택관리사가 사만할 수 있는 그 규모 이상이 돼야 되니까. 자, 공동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세대수 기준과 그 다음에 인접성, 단지 간의 인접성 기준 둘 다를 맞춰야 됩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은 1500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 다만 의무단지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가 인접한 300세대 미만, 즉 비의무의 300세대 미만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 제한이 없고요. 그럼 인접성이 있으려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과 같은 것이 단지세 간에 없어야 된다. 그 중에 그 뭐 사람이 운행하기 힘든 거죠. 1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것. 2항 폭 20m 이상 일반도로, 3항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4항도 둘째 줄에 8m 이상 국지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도시계획 도로니까 그거 8m 이상 똑같습니다. 4항과 마찬가지로. 자, 공동구분관리가 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관리나 위탁관리가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 입대회장이 사업체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 통지는 사업주체,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관리, 위탁관리 결정은. 근데 공동관리, 구분관리 결정은 이와 같이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한테 통보입니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09번에서 관리 전환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권한 절차 하단부에 보시면 관리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첨부서류가 나옵니다. 이 관리 주체 간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관리 주체 간의 변동이 있을 때, 관리 주체끼리 인수인계, 1개월 이내 인수인계 해줘야 되고요. 그 인수인계 첨부서류가 나옵니다. 관리 꼭 필요한 서류죠. 1.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 수정 계획, 안전관리 계획, 2항, 3항, 4항은 돈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서류, 돈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가징수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항 관리 장기순 충당금 정리배당과 관리비 예치금
아니고 내역이죠. 내역. 그 다음에 왕.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이건 뭐 하자담보 책임기간 같은 거 따질 때 요 기산점이죠. 전유 부분. 인도한 날의 현황. 언제 인도했는지. 그래서 이것도 꼭 첨부를 해줘야 되고 6항의 아파트 전체 질서인 관리 규약도 인수인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에 관리 방법 나오는데 자치관리,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에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5항의 주택관리업자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업자 전부 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인데 우리 업자 선정하거나 이럴 때 전자입찰 방식, 즉 국토장이 시작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국토장이 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 전자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선정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너무 주택관리업자가 잘하는 경우입니다. 잘해서 다시 업자로 재선정하고 싶은 경우에, 관리업자로 재선정하고 싶은 경우에 경쟁입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식 절차로서 입대 의결만으로 입대 구성은 3분의 2 이상 찬성, 즉 입대 의결만으로 간단하게 수의계약으로 재선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아니해야 되면서 동시에 나의 일단 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안 하면 그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경쟁입찰이 아니라. 그래서 1번에 대한 예외죠. 그 다음 3번은 입찰청과 제한입니다. 이거는 너무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또 경쟁입찰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게 되면 입찰청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입주자 등은 기존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자, 입주자 등이 저 관리업체 개떡 같더라. 한 3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입대에 요구할 수 있고요. 그때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대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입찰과 관련해가지고 경쟁입찰이니까 입찰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거. 그래서 입대 임원 중에서 감사가 있는데 감사 2명 이상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필수 참가 인원이 아닙니다.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나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이걸 가르치세요. 장기수선계획 그냥 장기수선계획 해도 틀리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입니다. 즉 3년을 고려 3년인데 그걸 고려할 것. 3년마다 좀 해보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1항의 주택임대관리업 이렇게 돼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의 고유한 성질 빼고는 주택관리업과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일치합니다. 자, 1번 등록 기준인데 1항 100호 100세대 이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밑에 줄에 또는 300호 3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시군구청장에게 의무등록이고 이 규모가 안 되면 의무등록 아닙니다. 등록상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경우에는요. 자, 변경은 변경신고, 말소는 폐업하려면 말소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말소신고는 폐업하려는 날 30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되고 말소신고는 폐업하려면 30일 이전까지 해야 됩니다. 날짜가 틀리죠. 이 자기관리형은
집 주인한테 받아서 자기가 마치 임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책임으로 전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항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기관리형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즉 임대인에게 집을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치 전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확정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된 공실이 많으면 확정된 임대료 지급하기 힘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자기관리형이다. 위탁관리형은 보증상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이 보증상품에 가입을 해야 된다. 뭐에 대한 보증이냐? 임대인에 대해서는 3개월분 이상의 그 임대료 지급 책임 3개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보증금 돌려주는 거죠. 임차보증금. 자, 3번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당연히 자기 명의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의대여나 상호대여죠. 사람으로 치면 명의, 그 상점으로 치면 상호가 되겠죠. 아무튼 이름을 대여하는 것, 이름을 대여하는 것 안 되겠죠. 당연히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임대관리업자와 마찬가지, 주택 관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관리업자도 명칭을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업자 아닌 자는. 자, 그 다음에 12번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중앙과 지방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를 해놨죠. 중앙은 국토부, 지방은 시군구에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조건 필수기구라 그랬는데 그 지방 보시면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중앙 구성을 보시면 15인의 위원이고 지방은 10인의 위원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은 중앙은 국토장, 지방은 시군구청장, 즉 지자체장이니까 시군구청장이 지명합니다. 자, 위원이 틀리죠. 중앙은 1급에서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국장급에서 1급으로 넘어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두 번째 부교수 이상, 세 번째 법률 전문가죠. 6년 이상. 네 번째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10년 이상. 우리 5항의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으로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만 6년 이상이고 나머지는 자격증은 관련 자격증이 전부 다 10년 이상인 걸 알 수 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고 부교수가 아니고 조교수 이상이고요. 자, 법률 전문가, 뭐 판사, 검사, 세무사 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수 제한이 없고요. 우리 주택관리사로서 소장 같은 경우 5년 이상입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둘 다 2년입니다. 2년. 임기는 2년이다.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 나오는 거니까 공무원 임기는 당연히 규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심의조정 사항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지방 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본문에 5, 6, 7, 9 분양제나 승인에 관한 사항 제외되어 있는데 그거 삭제해버리세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놔두시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권력다툼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사항. 두 번째, 입대가 구성하는 위탁관리기구도 있을 것이고 입대가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입대가 업자 선정하고 나면 업자가 구성하는 위탁관리기구도 있을 텐데 아무튼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권력다툼과 관련된 겁니다. 1번, 2번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고 3, 4, 5는 돈입니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전 충당금 징수사용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았고 네 번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계량 역시 돈 드는 행위죠. 계량 중에 대표적인 것이 5번의 리모델링입니다. 돈이 드는 행위에 대해서 입주자들 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조정 사항으로 넣어놨고 6번의 층간소음, 7번의 혼합주택단지. 자, 층간소음 입주자들 간에 문제 많죠.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을 때의 갈등도 많죠. 그래서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조정 사항일 수밖에 없겠죠.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래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그 심의조정 사항이 있고요. 그 왼쪽에 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보시면 자, 원래 오른쪽에 업무를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양쪽에 시군구에 걸쳐 있어요. 둘 이상에. 그 1번이 그렇죠.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이때는 중앙에서 한다. 어느 한 시군구에 맡길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뭐 예외적으로 설치 안 할 수 있는데 설치 안 된 경우는 뭐 지방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분쟁 당사자 쌍방이 지방은 못 미겠다. 애초에 그냥 중앙으로 가버리자. 더 높으신 분 많으니까. 그래서 쌍방 합의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고. 4번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지자체 심의조정 사항인데 그것이 둘 이상 걸친다라든지 쌍방 합의로 중앙에서 받기로 했다라든지 지방이 설치 안 됐다라든지 이럴 때는 똑같은 업무를 중앙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의 신청 조정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절차가 똑같겠죠. 지방이나 중앙이나. 그래서 일반 조정 절차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그 절차 완료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조정안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30일 이내 안 하면 수락한 걸로 봅니다. 수락한 걸로 봅니다. 그 규정은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자, 중앙의 조정의 효력은요. 중앙의 조정안이 나왔을 때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게 되면 재판장 하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지방 같은 경우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 하에와 조정조서 둘 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조정이 발생한다. 즉 당사자 간의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뒤집지 못하죠. 그래서 재심의 소에 의한 그 확정 판결 취소라든지 원심 판결 취소라든지 그런 게 없는 이상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개인적 뭐 의사로 금방 저랬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요건인데 막 일단 세대 제한이 있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게 보에서 4가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가 50세대 이상입니다. 단 건축허가받아 만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의 한계 세대수가 건축허가받아서 만들 수 있는 한계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한계 세대수가. 그래서 50 이상 3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튼 소장 경력은 3년 이상 요구하고 소장 아닌 경력은 5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번만 3년 이상, 소장 아닌 것들은 2번부터 6번까지니까 5년 이상인데, 그 이항 보시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로 열고 건축허가 받아 만든 그 주상복합이죠. 50 이상 300 미만. 여기에 관리사무소 직원, 단 경비원, 청소년, 소독원은 빼고요.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종사경력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근무하면 3년 이상인데 직원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소장이 아닌 뭐 직원으로, 자치나 위탁의 직원으로 일했다라면. 3, 4, 6 읽어보시고 14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해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말소 필수 사유가 오른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록 말소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4가지가 있고 필수적으로 영업정지해야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선택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필수죠. 이건 어차피 등록할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한 거니까. 두 번째, 최근 3년간 유예 이상 영업정지 처분받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통상 12개월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영업정지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즉 반성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했다.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말소해버린다는 뜻이고, 4번에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 즉 자기 이름을 써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대여를 한 경우죠. 등록증, 그거는 필수적으로 말소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뭐 빌려줄 거죠. 뺏어버린다. 필요 없으니까. 영업정지, 필수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자, 1번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가지고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선거관리위원회, 즉 아파트 안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만일 관리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재물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또는 그 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필수적 영업 정지 사유입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에 쓴 경우는 필수적 영업 정지입니다. 부정하게 재물재산상 이익을 관리 관련해서 받았거나 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을 용도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필수 영업 정지다. 자, 이미 필수 영업 정지나 필수 등록 말소는 절대로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임의적 그 영업 정지 사유일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게 2번이죠. 시군구청장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3만 원, 하루 30일, 1,000만 원 한도다. 30일 이내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에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자, 자격정지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1차, 1년 이내 똑같은 짓을 또 걸리면 2차, 또 1년 이내 똑같은 짓을 또 걸리면 3차로 이렇게 1차, 2차, 3차 가중이 돼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자격정지기간을 말하죠. 그 중에서 1차로 걸렸을 때 자격정지 6개월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1년 이내 또 발각이 되면 1년으로 가중이 돼서 2차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1차, 2차 가중되는 게 그 1항의 고의로 잘못 관리해서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2항의 주택 업무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처음에는 3개월, 두 번째 6개월, 또 1년에 또 걸리면 6개월, 366 이렇게 되는 게 중과실로 잘못 관리해서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현재 이번에 3개월 1차, 6개월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366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6개월은 3차겠죠. 3차. 그 3번에 처음에는 경고 1년 이내 또 걸리면 2개월, 1년 이내 또 걸리면 3개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경고 2, 3 되는 게 조사검사 거부항의 깊이나 거짓보고 감사 거부항의 깊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에 거기서도 그 뒤에 3개월 뒤에 2차가 아니고 3차겠죠. 1, 2, 3. 4번에 경고 1개월, 2개월 되는 게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명령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앞에 지금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걸 앞에 놔두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췌독을 하면서.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챕터 01. 자, 1. 주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자, 이게 건축법령상 주택인지 주택법령상 주택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 이거 포함해서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집 전체가 항상 전부만 주택일 필요는 없다. 1항 맞고요. 2항. 주택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 인간의 정서적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 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 문화적 측면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은 좀 전에 보셨듯이 건물과 부속 토지 요 물리적인 부분만 주택이라 그러고 주거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가족 생활을 하겠죠. 요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주거 개념이 더 넓다. 이게 살것자지 않습니까? 주거 생활할 때 살것자지 않습니까? 집주, 집택, 집주, 살거 이게 더 넓은 개념이다. 주거 개념이.
그래서 주거 개념 안에 이 주택 개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이 주택이 아니고 주거가 돼야 맞습니다. 인간의 정서적 내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공택지란 국민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다. 공공택지의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그죠? 공공택지, 국민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땅을 말합니다. 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 등 단지 안 기관시설을 그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단지 밖에 기반시설하고 단지 안에 이제 중앙공급실에 기반시설, 자, 여기 전기도 있고 가스, 지역 난방, 그 다음에 뭐 통신. 자, 이런 선들이 단지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단지 바깥쪽, 단지 땅이 있으면 단지 대지가 있으면 대지 경계선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각 세대로 전기, 가스, 지역, 통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단지 밖에 가고 연결시킨 이걸 간선시설이라 그러고 이제 누가 관리와 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집니다. 따져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단지의 그 대지 경계선까지인데 아닌 것이 단지 안에까지 기관시설로 보는 게 간선시설로 보는 게 통신, 가스, 지역 난방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왕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 뭐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구법에서는 20채 이상 지을 때죠.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30채죠. 30세대 이상.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그만 채로 하면 30채죠. 30세 이상 지을 때 주택 법령에 의해서 주택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을 때 그게 30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주택 법령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채가 안 되면 건축 법령상의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다. 예외적으로 50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인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